이건 제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 직원분들께 이제 들었던 정보인데요.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새우잡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새우잡이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네이버 상품 등록 SEO 최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적화 로직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나,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쌓여서 순위가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판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 직원분들께 이제 들었던 정보인데요. 판매가 이뤄져서 올라가는 그 점수는 전체 로직 중에 30%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30%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30%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판매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머지 70%의 비중을 먼저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면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많은 초보셀러님들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상품을 최초에 등록할 때부터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최적화된 로직을 우리가 지켜서 등록을 한다면 판매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상품 등록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제목, 큰 제목, 카테고리, 상품명, 등등 이런 제목들 옆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빨간 점은요, 물론 필수 항목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표기를 해달라 라고 네이버에서 첫 번째로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놓고 요구하는 것마저도 많은 초보자님들께서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에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내 상품이 적용이 된다면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에서 팔고 있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 맞다면 그 카테고리를 나도 똑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카테고리는 정확한 카테고리이며 다른 사람들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같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 역시도 그 같은 카테고리로 노출이 됩니다. 간혹 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판매자는 이 카테고리로 판매를 하고 이 판매자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이 팔고 더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맞춰서 따라가세요.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옆에 빨간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상품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키워드의 중요성이 나오죠.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이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적절한 띄어쓰기를 사용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피해서 상품명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텍 G310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라고 검색어 상품명을 설정을 하셨다면 로지텍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 G310 무선 마우스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도 다 제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블루투스 마우스, 로지텍 마우스, G310 마우스 이렇게 모두 중복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품명을 등록하실 때 밑에 보시면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내 단어가 지금 중복되고 있구나,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도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판매가 설정인데요. 판매가 설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진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제 판매가를 정하시겠지만,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냥 10,000원으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15,000원으로 올려놓고 이만큼 할인을 해서 우리는 지금 10,000원에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혹이라도 할까요? 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재고 수량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고 수량은 터무니없이 높은 수량, 그만큼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양을 막 잡아놓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재고 수량에다가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은 본인들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 여기서 또 중요한 상품 이미지 등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가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물론 1000 곱하기 1000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이즈로 해도 정사각형의 사진이면 무조건 등록은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1000 곱하기 1000을 지켜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 1개, 그리고 추가 이미지 9개,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동영상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동영상까지 하나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 등록하실 때는요, 가능한 한 화면에 꽉 차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광고를 활용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내에 글씨가 들어가는 것들을 네이버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글씨를 넣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이버에서 더 좋아하는 것은 글씨를 넣지 않고 흰 배경에 제품 사진만 올라와 있는 것을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로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 이미지이고요. 대표 이미지만 1000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가장 좋고, 그 이외에 추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상세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이트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상세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께서 각자마다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특별히 노출시켜 드릴 것이 없네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상품 주요 정보란이 있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되도록이면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이 세 가지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기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것이 우리가 검색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네이버 로직에 조금 더 최적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속성이 있거든요. 상품 속성에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나올 텐데요. 내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되도록이면 전부 다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것에만 체크를 해야겠죠. KC 인증이 있다라면 그 KC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 주시면 상품 등록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산지, 그리고 상품 상태, 거의 대부분의 셀러님들께서는 신상품을 파시니까 신상품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빨간 점이 미성년자 구매 가능, 불가능. 물론 미성년자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님들도 요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내 상품이 미성년자 구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판단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이 보통 많은 판매자님들께서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통 많은 판매자님들께서 이 부분을 대충 상세 정보 참조, 상세 페이지 참조라고 전부 다 일괄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둡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이 좀 다양해서 많다라면 물론 다 다르겠지만 옵션이 많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기에도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이버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걸 그냥 대충 상세 페이지 참조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셀러님들께서도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몇 초만 더 투자해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배송에 관해서는 많은 판매자님들께서 모두 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택배사와 했을 때에 얼마에 계약을 하셨는지 그런 것 등등 해서 모두가 좀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빈칸으로 해두면 어쨌든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어쨌든 본인에 맞게
맞게 잘 채워주시면 되고요. 반품과 교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정으로 해놓은 택배사를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품은 얼마를 받을지, 교환은 얼마를 받을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각자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S와 특이사항, 네, 뭐 역시 이제 AS 들어올 수 있는 전화번호나 뭐 실제로 어떠한 것들은 불가하다, 어떤 건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그것도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상품, 대부분 뭐 어떤 판매자님들께서는 이 추가 상품을 또 잘 활용하기도 하세요. 내 제품 이것을 사러 왔다가 추가로 어떤 것까지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한 번 구매가 일어날 때 좀 더 큰 마진을 볼 수 있으니 이렇게 추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 역시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 혜택 조건,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잘 아시죠? 뭐 찜을 했을 때 얼마,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져서 뭐 댓글을 달아주면 얼마, 리뷰를 써주면 얼마, 포토나 동영상을 달아주면 또 얼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진 폭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구입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50원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마진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빨간 점들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노출 설정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전시 상태, 전시 중으로 해놓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내가 잘 등록을 했는지 한번 마지막에 보시려면 우측 하단에 등록하시기 전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라고 되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있으니까 그걸 눌러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네이버 로직에 맞게 등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초보 때, 지금도 뭐 아주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초보 때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보진 않았어요. 그냥 빈칸들을 채워만 주면 이게 그냥 알아서 업로드가 다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로직을 지켜주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많은 초보 판매자님들께서도 이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꿀팁들,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 여러분들께 방출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두셨다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어떠한 도움을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댓글을 이용해서 뭐 본인의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주소 뭐 이런 아이디 등을 남겨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새우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들의 잡 이야기 유튜브 새우잡이 또 만나요.